2차전지 관련주들이 월요일날 오늘 제가 볼 때는 주도주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금요일날 제가 금요 스페셜에서 이번 주에 봐야 할 섹터들을 제가 이제 금요일날 갖고 왔던 원고예요. 원고들인데 이번 주 눈여겨볼 섹터 HBM 반도체 후발주, 그러니까 못 간 종목들, 그리고 2차전지, 중국 소비재, 의료용 AI. 뭐 중국 소비재는 아직 광분절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지수 관련주들이 움직이니까. 그런데 의료용 AI, 그리고 반도체 후발주. 여러분들이 반도체 후발주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SK 하이닉스가 4%대 상승이 이어지는데요. 어제도 우리가 반도체 후발주라기보다는 여러분의 내 마음의 HBM 반도체주를 한번 뽑아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지금 ISC, HPSP 이런 종목들은 또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공매도 금지, 전격 공매도 금지와 함께 시장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급하게 오를 수 있는 섹터는 2차전지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었죠. 그리고 지난주, 지지난 수요일, 그러니까 10월 25일 날 제가 우연치 않게 방송 출연을 하면서 준비한 스탠바이 하면서 전 방송에서 출연하셨던 분들이 그날 주제가 2차전지였었는데, 그때가 이날이었습니다. 장대음봉 나올 때였어요. 2차전지가. 이날 모든 출연 전문가님들이 2차전지를 손절해야 된다. 그리고 반도체를 사야 된다. 라고 하실 때, 그때 아마 제가 저녁 공방에서도 그런 얘기 했었을 거예요. 왜 지금 2차전지를 손절하라고 하면 도대체 어쩌라는 얘기냐. 저는 반대다. 이미 늦었다. 라는 말씀 드렸었고, 보유자라면 당연히 홀딩을 해야 되고 신규 매수는 더 기다리시자 라는 말씀 드렸고, 오히려 저는 이날 반도체의 비중을 줄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반도체도 이제는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옥석 가리기, 수급에 의해서 가는 종목과 못 가는 종목들을 또 서로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면서 오늘은 주도주가 뭐고 또 내일은 주도주가 어떤 종목이고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이 97.01포인트, 96.75포인트가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47.41포인트, 4.09%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6.08% 오르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가파르게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 이런 시장을 거의 지금 본 적이 없죠. 코로나 때도 지난번 3월 달에 급등할 때도 7.49%, 뭐 그때도 강하게 오르긴 했습니다만 8.60, 뭐 어마무시하게 올랐었죠, 코로나 때. 근데 뭐 그때는 사실 워낙 두드려 맞았었으니까. 근데 아마 또 오늘 겁나기도 하시고, 여러분들 개인들이 양시장 모두 이렇게 매도세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하나씩 갖고 가죠. 제가 먼저 말씀드린 전략을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오늘 적중 2차전지 급등, 여러분들이 우려하셨었지만 저는 어제 과감하게 2차전지를 말씀드렸었고, 공매도가 금지되기 전에 여러분들 금요 스페셜 제 방송 들으신 분들 계시죠? 금요일날 밤 11시에 제가 금요 스페셜 강의를 할 때, 그때 제가 분명히 다음 주에 눈여겨볼 섹터를 얘기할 때 HBM 반도체 후발주, 2차전지, 의료용 AI, 중국 소비재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앵커가 대표님 2차전지 그럼 이제는 들어가도 되나요? 라고 물어봐서 이제는 들어가도 괜찮다. 이제는 들어가도 괜찮다. 저는 이제는 저점이 거의 다 왔다라고 보여진다. 그 얘기 드렸었어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10월 25일 날 방송에서 2차전지를 손절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때 왜 지금 가슴 아프게 손절을 해야 하냐. 지금은 아니다. 회원님들. 그냥 조금만 기다리자. 그리고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만 기다려보시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일 자리 도래했을 때 이제는 서서히 매수를 좀 해봐도 좋다.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시황 얘기를 일요일날 아침 9시, 저녁 9시부터 하면서 반도체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까지 말씀드리면서 지금 지수 대비 어제 공방 내용입니다. 어제 공방에서 지수가 현재 지금 이만큼 하락한 상황인데 지수가 지금 이만큼 하락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는 대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어때요? 선방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랬냐면 지수가 분명히 공매도 금지를 때렸기 때문에 오를 거다. 오르는데 그러면 저는 여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른다고 한들 지수 대비했을 때에는 주도주의 역할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했어요. 왜냐? 지수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많이 가야 되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그만큼 많이 간다는 건 완전히 쟤네가 끌고 간다는 얘기인데 그러기에는 그러면 나머지 못 간 낙폭 과대 종목들의 흐름들이 너무 부진하다. 그래서 저는 좀 조심스럽게 오히려 남들이 반도체를 사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오히려 저희는 반도체 비중을 줄였다 그랬었고 금요일날 사실은 반도체 비중을 저희는 조금 더 줄였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반도체 비중들을 수익 구간인 것들은 웬만하면 올매도를 하시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수익이 아닌 것들은 그냥 홀딩을 하시라고 하고 제가 저점 매수살 드릴 종목들은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 전략은 사실 반도체는 비중 축소 어떤 종목들 위주로 이미 급등한 종목들 그리고 후발주자인 종목 후발 못 간 종목들은 오늘 오히려 추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는 어때요? 저희도 사실은 물려있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과거에 2년 3년 전에 매수하신 분들은 아직도 수익이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홀딩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매도 1도 없다. 포스코 퓨처엠 제 추천주인데 오늘 상한가 갔는데 매도 1도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오히려 2차전지 저점 매수 섹터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종목이랑 2차전지 홀딩 매도 없다 그랬고요. 금일 2차전지 관련주 신규 매수 또는 추매 매수 사인을 아침에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옵니다. 아까 어떤 분들이 반도체 2차전지를 계속 들고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하셨는데 자,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제가 여쭤볼게요. 오늘 지금 개인들이 3,422억을 팔고 있습니다. 2,063억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오늘 강하게 이렇게 현물, 선물을 매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1번, 없다 2번. 없죠.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들이 거기다가 환율 보세요. 전에도 이 정도는 이렇게 독보적으로 흔치 않았어요. 그 다음에 환율도 지금 며칠째 환율의 추이를 보면 환율 차트 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얘기했던 것 중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환율이 이 구간 작년 8월달 구간 저점 구간을 이 고점 구간을 깨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언젠가 환율 얘기하면서 최근에 이렇게 환율이 있을 때 여기 박스권을 이탈해서 이 고점을 깨야지만 환율이 8월 1일 여기 자리 이 자리 여기를 깨야지만 시장은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지금 팔아요, 사요, 들고 가요, 말아요를 물어보시는데 그냥 아주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 느낀 건 뭐냐면 지수가 또 2차전지가 이렇게 오르고 지수가 오르니까요. 막 어디선가 듣고 오셔서 뭐 2차전지가 오르는 건 공매도 쇼커버링 때문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 누가 뭐 매수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막 이 정말 뭔가 막 뭐 어려운 거를 막 얘기들을 막 하세요. 그냥 단순하게 시장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도 제일 대응 잘 못하시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오랜만에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
엄청나게 지금 얼마나 돼요? 15,000계약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오랜만에 매수하는 게 얼마만인데 왜 팔아요? 왜 도대체 못 팔아서 안 달인 거예요? 팔아도 외국인들 내일 팔 때 팔거나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15,000계약을 매수 중입니다. 지금 낮 시간에 1시 28분에. 여러분들 안 그래요? 왜 팔아야 돼요? 왜 고민해야 돼요? 그런 고민을? 여러분들도 지금 지수 오를 때 개인들이 매도하는 거 보면서 아유 귀신들 여태까지 찌릿찌릿 하고 있다가 개인 지금 지수 오르니까 저러고 팔고 앉았네. 기관은 왜 파냐? 왜 팔긴요? 개인들이 고객 예탁금 맡겨놓은 거 환매해달라고 하니까 팔겠죠. 선물 매도 때리는 거 보세요. 근데 우리가 굳이 외국인들이 저렇게 사고 있고 환율 떨어지는데 굳이 팔아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첫 번째, 팔아야 될 이유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청산이 상당히 지금 나오고 있고 코스피에 5천억 이상, 코스닥에 2,500억 이상 순매수 중입니다. 선물도 15,000계약 이상 매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신뢰도나 여러분들이 우려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시장은 일단 공매도 금지라는 환호에 여기다가 또 하나 오늘 호재가 나왔죠. 여러분 오늘 호재 뭐 나왔는지 보셨어요? 또 하나 있죠. 급하긴 급했어요. 지금 시장 이 사람들이. 또 하나 나왔죠. 20억. 맞아요. 정부와 여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한도를 올린답니다. 이것도 얼마만입니까? 현행법상 한 종목당 10억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분류돼서 양도세가 부과됐는데 해당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주식 보유액을 줄여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코스닥이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그런 연말 분위기가 20억으로 기분파. 아니 뭐 어찌됐건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결론 겁먹지 마시자. 그냥 들고 계시자. 겁먹을 필요 없다. 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반도체 정도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 상한가 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희는 비중을 조금 줄인 종목도 있고 늘린 종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진짜 시장의 어떤 지금 지수 대비 반도체가 약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개별주 아침에 제가 그랬었죠. 개별주 일단 아침 전일 종매 들어간 종목도 그렇고 개별주들은 절대 단타 매매하지 마시고 그냥 좀 보시자 그랬었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 저랑 주식 오래 하셨던 분들 제가 주식하면서 이렇게 코덱스 2차전지 산업, 코덱스 2차전지 산업 레버리지, 코덱스 2차전지 산업 핵심 소재 이런 것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코드 번호까지 불러드리면서 차트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저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오늘 처음으로 제가 코덱스 2차전지 관련된 이 상품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코드 넘버까지 불러드렸어요. 코스닥은 7.34%. 그냥 뭐 한 방에 다 해결해 줬습니다. 예. 뭐 다 그냥 해결해 줬어요. 거기다가 환율 연일 지금 조정세 이어지면서 1300까지 깨졌고 1298.40 24.20 거기다 간만에 외국인들 저기 선물시장까지 15,000계약 매수세 13,000계약 현물 6,177억 4,702억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 기관들 코스피 607억 결국은 기관도 코스피 매수로 전환됐어요. 매수로 전환됐죠. 개인들 양매도 선물까지 깡그리 매도 이러니까 돈을 잃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시장이 올라오면 무조건 즐겨야죠. 이게 어떤 격이냐면 시장 안 좋을 때는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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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죽어라고 사요. 배가 아프다 아프다 하면서도 먹는 욕심에 죽어라고 먹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외국인들이 간만에 들어와서 시장을 올려주는데 죽겠다 죽겠다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못하겠다 하고 파는 겁니다. 이게 참 미련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대표님 오늘 팔아요?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오늘 팔고 싶은 분들은 지금 여기 팔고 있는 개인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 개인들 지금 파는 거 보면서 속으로는 비웃잖아요. 아유 빙신들 지수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팔고 있네. 외국인들은 엄청 사고 있고 결국은 기관도 매수했는데 다 팔고 앉았네. 그러니까 니는 돈을 잃지? 이러면서도 어때요? 팔아야 되나?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개인들하고만 반대로만 해라. 그죠? 개인들하고 반대로만 하라는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들만 따라 하라. 여러분들 기관들 보세요. 장 마감에 동시호가 때 물량 늘린 거. 동시호가 때 물량 확 늘렸죠. 코스피 물량 확 늘리고 코스닥 매도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냥 다른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추매할 돈이 없어서 그냥 2차전지나 뭐 어떤 것들이 계좌 잔고만 올라왔을 수도 있고 또 다행히 그 사이에 현금 확보를 하셔서 뭐 저희 방에서 드린 종목이든 뭐가 됐든 매수하셔서 수익이 나신 분들도 있고 옴짝달싹 못했지만 어찌됐건 제 말 듣고 손절 안 하고 기다리셔서 오늘 추정위탁 자산이 많이 올라오신 분이 있고 또 방송에서 손절하라고 해서 싹 손절했는데 그랬다가 반도체를 샀더니 된장할 반도체는 또 오늘 죽을 쓰고 있고 고만고만 물론 삼성전자 저런 모습이긴 하지만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 어찌됐건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건 요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시황 그 다음에 섹터별 공략 금요일 수요일장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거의 지금 90% 이상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과 종목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치고 빠지는 전략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탁월하게 맞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검색기가 한몫을 더해줘서 오늘 같은 날 지금 HD 현대일렉트릭도 보세요. 아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일단 뭐 종목들 지수는 잘 마무리가 돼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마 시장 지도 보시면 이게 금요일장 지도였어요. 아마 오늘 지도는 엄청납니다. 그냥 코스피는요. LG엔솔,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예, 엄청나죠. 뭐 더 이상 말씀드릴 내용들이 없을 것 같고요. 환율도 그렇고 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제 아는 친구가 오늘 같은 날 카톡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오늘 상승하고 있는 게 공매도 금지에 대한 쇼커버링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기는 폭등이냐 경기 상황으로 봤을 때 기업이나 가계 부채 이런 리스크들이 앞으로 상당한데 앞으로 연속적으로 땡길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주린이라 그런지 포지션 잡기가 어렵다. 오를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 시장이 이렇게 오르는 거 너무 부담스럽고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친구한테 그러니까 개인이지. 지수는 경기에 선행을 한다. 경기가 이미 개인 투자자들이 느낄 정도로 좋아진다면 경제가 좋아진다면 이미 코스피 지수는 오를 만큼 다 오른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다 오를 만큼 오릅니다. 오늘 시장은 공매도, 쇼커버링, 코스닥 양도세 20억 상향 조정, 그 다음에 환율의 조정, 외인들의 수급, 그리고 낙폭 과대 종목들의 상승, 땡길 이유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들 동시효과 때 매수세 더 늘어났어요. 현물에 있어서는. 충분하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서 즐기시면 제가 항상 늘 걱정하는 게 저는 사실 뭘 미리 다른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걱정을 하는데 예, 주식은 미리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 이거 미리 걱정한다고 달라지지 않거든요. 오늘 이렇게 올랐는데 내일 빠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그냥 오늘 올랐으면 오늘 오른 걸 즐기고요. 내일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또 오르면 그대로 쭉 갖고 가는 거고, 만약에 오늘 이렇게 들어온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들은 팍 줄이시면 돼요. 리딩한 저녁 드시고요. 저는 9시에 저녁 무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